보행의 기초기술 신동열 한국보행학회 상부보호법의 자세를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부보호법을 먼저 구분 동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은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서 팔을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린 다음 발꿈치를 90도로 굽혀 가슴 높이에서 바닥과 평행하게 한 후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돌리고 손가락은 가볍게 오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팔과 가슴 사이의 거리는 약 25cm가 됩니다. 전박과 손은 범퍼의 역할을 하며 감각이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이 정도의 반응 거리이면 손이나 팔에 물체가 닿고 몸에 충돌하기 전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반응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약간 둔한 학생이라면 전박 부분이 바닥과 수평인 상태에서 팔꿈치의 각도를 90도에서 110도 내지 120도 정도 벌려 범퍼와 몸 사이의 반응 거리와 반응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설명한 자세는 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은 어떤 부위가 다치기 쉬운가를 결정하여 가슴 높이 혹은 얼굴 높이로 팔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 거리가 줄어들 때는 걷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시각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은 팔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학생은 위 자세를 양팔로 교대로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부보호법의 활용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익숙한 실내 공간에서 벽에 기대어 팔이 목 앞을 가로지르도록 정확한 상부보호 자세를 취하고 천천히 공간을 횡단합니다. 문에 접근할 때도 반쯤 열린 문이나 문설주에 충돌하지 않도록 팔이 목 앞을 가로지르는 상부보호 기본 자세로 접근하여 문을 찾으면 됩니다. 가구나 캐비넷에 접근할 때도 같은 자세로 접근하면 안전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 곳을 통과하거나 접근할 때는 팔을 가슴 높이까지 약간 내려서 상부보호 자세를 취하고 접근하면 몸과 몸이 충돌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화분이나 기둥 근처에 접근할 때도 상부보호 기본 자세로 접근하면 안전합니다. 계단이나 사다리 혹은 육교처럼 경사진 장애물에 접근하게 될 때는 팔을 머리 위까지 올려 머리 상단부를 보호하고 속도를 줄여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지팡이 보행 시 나무 밑이나 트럭의 짐바지가 의심될 때는 얼굴이 다치지 않도록 이마 부위를 보호하고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테이블이나 책상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려 앉을 때는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가 닿지 않도록 이마 앞을 보호하고 구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부보호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하부보호법의 자세를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아래쪽 대각선으로 뻗어 손끝이 왼쪽 허벅다리를 향하게 합니다. 손바닥은 몸 쪽을 향하게 하며 손가락은 약간 벌려 힘을 빼고 컵 모양으로 살짝 오그리는 것이 물체와 충돌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손을 몸에서 20 내지 25cm 정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 정도 거리면 예기치 않은 물체와 충돌해도 신체의 손상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반응 거리가 됩니다.
만약 자세는 바르지만 반응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보조를 늦추든가 몸과 팔 사이의 거리를 넓혀야 합니다. 다음은 팔을 바꾸어 왼팔로 연습을 합니다. 어느 팔을 먼저 해도 좋지만 잘 쓰는 팔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가 삐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자세 연습을 하는 것이 좋으며 교사는 학생이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하부보호법의 활용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부보호 자세로 공간을 횡단하여 음수대 혹은 배식대 등의 장애물에 접근하여 하부보호 자세의 효과성을 체험합니다. 팔의 위치는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손끝이 책상에 닿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크거나 팔이 짧은 사람은 접은 지팡이나 다른 도구를 손에 잡고 손끝을 연장하면 편리합니다. 걸어가는 동안 다른 팔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늘어뜨리거나 가볍게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부 보호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상하부 보호법의 자세를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부 보호와 하부 보호를 결합한 보호법으로 상부 보호 자세와 하부 보호 자세를 동시에 취하면 됩니다. 보행 보조기구 없이 신체의 가장 넓은 범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벅다리 이하와 표면 단차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보호는 지팡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아래의 팔을 바꾸어 연습해야 하며 어느 팔이 위로 가도 관계없으나 본인이 자연스러운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사는 학생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몸이 심하게 뒤틀리는 것을 바로잡아 신체 균형이 맞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하부 보호법의 활용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잘 모르는 낯선 공간을 탐색할 때는 상하부 보호 자세를 취하고 공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많고 위치가 바뀔 수 있고 캐비넷의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는 낯선 사무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상하부 보호 자세를 취하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핸드 트레일링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링 면과 평행으로 서는 법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하부 보호 자세를 취하고 트레일링 벽면에 접근하여 방향을 잡고 섭니다. 어깨를 벽면에 대고 발을 벽에 평행으로 붙였다가 15 내지 20cm 정도 뗍니다. 손등의 손가락 부분을 벽면에 대고 앞과 뒤로 움직여 평행을 확인합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느껴지면 평행한 것이고 압력이 다르면 같도록 몸을 조정합니다. 팔을 앞으로 가볍게 뻗어 겨드랑이 각도가 30도 정도 되도록 조정한 다음 손끝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손가락 등 부분을 벽면에 댑니다. 접촉 압력이 강하면 정보의 양이 감소하거나 손가락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은 핸드 트레일링의 실행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와 시선은 트레일링 면과 평행하게 유지하고 이동합니다. 바깥쪽으로 비어링하여 팔과 겨드랑이 사이가 벌어져 몸이 벽에 대각선으로 서거나 벽 쪽으로 비어링하여 벽을 보며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 보행 속도를 유지하되 앞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예상될 때는 상부 보호 자세를 같이 취하고 보행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손에 물체가 닿거나 벽면의 이상 상태가 감지되면 즉시 서서 확인하고 신체를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다음은 트레일링 도중 공간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일링 벽면의 중간에 나타나는 공간이 복도에 면한 출입문과 같이 비교적 좁은 공간일 경우에는 그 공간의 간격을 발걸음으로 짐작하여 가던 방향을 유지하고 자기 보호법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균형을 잡지 못하는 학생이나 비어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에 양팔을 벌려 양쪽의 문설주를 확인하거나 문을 스치며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형적인 교차 복도처럼 통과해야 할 공간이 넓을 때는 상하부 보호법을 취하고 직각 출발하여 건너편의 코너에 닿아야 합니다. 만약 안쪽으로 비어링하여 직각면에 닿거나 바깥쪽으로 비어링하여 코너를 벗어났을 때는 진행 방향으로 트레일링 벽면을 찾아 다시 정렬한 후 출발합니다. 핸드 트레일링은 벽에 붙어있는 문이나 음수대, 자판기, 캐비넷 등을 찾거나 복도와 같이 긴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바닥의 낮은 장애물이나 단차에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공간에서 사용해야 하며 낯선 곳에서는 상부 보호를 같이 하고 보행 속도를 늦추어야 하며 특히 발에 신경을 써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단차에 조심해야 합니다. 공간 탐색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벽면의 탐색법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준점을 정하고 오른쪽 벽을 따라 탐색을 시작하면서 방위체계를 이용해 벽마다 동쪽 벽, 서쪽 벽, 남쪽 벽, 북쪽 벽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면 방 안의 물체들을 조직화하는 데 편리합니다. 한 바퀴 돌아 기준점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면서 물체들을 다시 확인하고 기준점에서 어느 방향, 어느 쪽 벽에 있는지 기억해 둡니다. 처음에는 단지 방을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보유하고 필요하면 점차, 스위치, 콘센트 등 자세한 것까지 알아서 기억해 둡니다. 계속 사용할 방이 아니라면 너무 자질구레한 정보는 기억과 활동에 혼동만 줄 뿐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의 탐색법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은 한쪽 코너에 트레일링으로 이동하여 벽과 등을 대고 옆걸음으로 2, 3보 정도 이동한 후 건너편 벽을 향하여 직각 출발합니다. 상하부 보호 자세를 취하고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벽까지 이동하며 마주치는 물체와 가구들을 확인합니다. 돌아서서 옆걸음으로 2, 3보 다시 이동한 후 다시 직각 출발하여 방을 가로지르면서 만나는 물체마다 확인합니다. 방 전체를 바둑판 모양으로 횡단하면서 탐색이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학생은 트레일링으로 한쪽 코너에 이동한 후 대각선 코너를 향하여 섭니다. 상하부 보호 자세를 취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방을 횡단합니다. 물체와 마주칠 때마다 선택한 방향 체계와 관련하여 확인합니다. 대각선 코너에 도착하면 가까운 다음 코너로 트레일링 이동하여 다시 방을 횡단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에 도착한 후 기준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십자형 탐색은 바둑판형 탐색에 비하여 방 전체를 샅샅이 탐색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대강의 구조를 익히는 데는 충분합니다. 공간 탐색의 기준점은 보통 출입문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하며 벽을 탐색할 때는 트레일링법과 상부보호법, 공간을 횡단할 때는 상하부 보호법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떨어뜨린 물건을 찾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물체의 소리가 멈춘 쪽을 향하여 섭니다. 상부보호 자세로 얼굴 부분을 방어하고 무릎을 굽혀 앉습니다. 이때 상부보호를 하지 않으면 책상 모서리나 의자 같은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얼굴을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준점과 탐색 방향을 고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고정할 때는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키거나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탐색 방향으로 길게 눕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발 사이를 탐색하고 양발의 바깥쪽을 탐색합니다. 없으면 방향을 유지한 채 앞으로 전진하며 부채꼴 모양으로 조직적인 탐색을 계속합니다. 손을 회전시켜 부채꼴 모양으로 전방으로 전진하며 탐색하는 방법과 구획을 나누어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지팡이를 기준선으로 구획을 나누는 것이 편리하며 자루 부분이 기준점이 됩니다. 한 구획을 전진하면서 탐색하다가 그 방향에 없으면 기준점으로 되돌아와 바로 옆 구획을 탐색해 나갑니다. 동전 같은 작은 물체의 경우에는 손바닥을 펴서 바닥에 대고 천천히 탐색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의 기초기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